이 얘기를 들으면 좀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시원할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함께하는 동료분들과 이렇게 모레노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것들을 공유했을 때 반응들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개인 간이라는 것이 사실 되게 생소한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생소한 영역이거든요. 이제 그 생소함이 이 기존의 사이코 드라마를 알든 모르든 다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처음에는 낯설어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해 가면서 다들 많이 놀라죠. 이런 통찰이 어떻게 이런 방법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이 모레노라는 이 사람의 이 발명품이죠. 이론과 실제 이런 거에 굉장히 감탄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계속 같이 이제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계속 탐구하고 배워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것 때문이죠. 저는 이제 메신저고 전달하는 역할인데 잘 전달해요. 저는 좀 재밌었던 거는 서문에서 네. 모레노의 그 실제 그 서명 네네네. 그걸 만났다는 그 이야기가 네. 좀 재밌었어요. 네. 그 직접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그걸 만나게 됐는지. 근데 그건 뭐 꿈이라서. 그때가 언제였죠? 작업을 한참 하고 있는 중이었나 봐요. 그 꿈에 그대로예요. 거기 쓴 그대로. 꿈에 무슨 정류장에서 막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피해서 뒤로 한 발짝 이렇게 물러났는데 뒷분을 발을 이렇게 제가 밟았는지 어쨌든 부딪혔어요. 그래서 여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돌아봤는데 키가 이렇게 크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그 이마가 훤한 그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놀라서 어머 선생님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뭐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사인을 해달라고 모르는 선생님을 뵀다니 사인을 해주세요 해서 이제 가방에서 막 뭐를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이제 받아서 이제 해주셨죠. 이제 꿈이라 너무 웃긴데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게. 그러면서 아무튼 다음에는 내가 사인을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영광입니다. 그래서는 이제 그러고 깬 거죠. 그러고서는 야 모레노를 꿈을 다 꾸네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에라도 보니 좋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서는 얼마가 지났는지 아무튼 한참 지난 후에 이제 모레노 책을 계속 사들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해외 배송 막 오래 걸려서 온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이제 이렇게 훑어보는데 앞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또 낙서를 했구만 해서 딱 봤는데 J.L. 모레노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사가 아니지. 그래서 막 보고 그랬죠 자세히. 그랬더니 친필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내가 사인 받은 것 같은 기분, 마치 꿈에서의 그 책을 여기다 사인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생생함이 갑자기 느껴졌죠. 근데 뭐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래도 이 모레노의 그 음성, 모레노의 모습을 이렇게 만났다는 게 참 흥미롭고 재밌는 글귀처럼 느껴졌거든요. 네, 흥미로워서 저도 거기다 쓰긴 했는데 네. 좀 부끄럽습니다. 진짜도 아니고. 처음 모레노에 대한 이런 탐구심, 네. 그리고 모레노의 이론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어떤 사이코 드라마의 개념들이나 내용이 좀 변형됐던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진짜 모레노의 그런 개념에 대한 설명, 그리고 모레노가 설명한 디렉터의 어떤 역할, 핵심적인 역할, 그리고 이제 그 책들을 하나씩 번역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지 좀 궁금해요. 아까도 거의 농담처럼 이번 생은 모레노에게 이바지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어쩌다가 진짜 그냥 모레노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사람이 좋아서 그럴 리는 더더군다나 없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이 이론과 방법이 매우 가치 있다는 것은 제가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그런 과정에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도해 볼 것들은 지금 다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한계를 많이 느껴요. 나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들도 많고 부족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연히 이렇게 하게 돼서 이 역할을 맡았지만 이런 역할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고 조직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개인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좀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이런 역할들을 나눠서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을 적용하고 또 연구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하는 데에 그냥 하나의 역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막상 시도해 보니까 굉장히 성급하게 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딪히는 것들도 많고 좀 멀리 보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걸 좀 잘 넘어서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같이 하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무겁네요. 무겁죠. 어깨가 너무 무겁고요. 네.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내가 왜 굳이. 모레노의 그 일대기 그 생애를 함께 가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막 이제 모레노한테 투정을 하는 거죠. 왜 당신이 만든 거 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일해야 되느냐. 이제 뭐 투정 아닌 투정? 어디다가 할 데는 없으니까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레노 박사는 더 했겠다. 그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시대적으로도 그 시대에는 더 씨알도 안 먹힐 발상인 거고, 게다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모레노에 대한 초기 서적들이 너무 그 사람 미친 사람처럼 써놨어요. 그 제이콥 모레노라는 조그만 책, 학제사책 있죠? 그 책만 봐도 모레노 되게 완전히 무슨 또라이? 용어가 좀 그런가요? 그런 식으로 좀 돼 있고, 그 사람의 이론적인 부분도 소개되어 있지만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아요. 헤어라는 그 두 분이 쓴 분들이 이론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은 역자는 사실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분이 잘 몰랐거나 둘 다 몰랐거나 너무 그 이론을 대충 이렇게 너무 얼기설기 전달을 했는데, 얇게 하려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얇게 해도 핵심적인 걸 넣었어야 되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과연 뭐가 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책이 가장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팔린 걸로 알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랑 더 먼저 이제 모레노에 대해서 쓴 책들은 모레노를 정말 논문도 그렇고 거의 미치광이처럼 써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과학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이런 새로운 발상에 대한 거는 단 한 줄도 없어요. 누구도 그걸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매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블래트너가 가장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국내 논문을 다 보니까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블래트너가 인용 1위예요. 2위가 켈러먼이고 모레노가 3위인가 4위인가 뭐 그래요. 근데 그거는 직접 모레노 인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문헌에 넣었다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블래트너가 모레노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해놨어요. 그 블래트너의 책을 보면. 근데 제가 반박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잖아요. 직접 제가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매도를 거의 매도당한 수준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모레노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내 말은 그게 아닌데 이런 상황이었을 테고, 실제로 자서전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나의 철학은 사람들이 도외시하면서 나의 기법은 가져가는데 나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거기서의 그 황당함, 그런 것을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당시에 이미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블래트너의 그 책에 서문을 써줬어요. 이 책을 잘 써라. 유용해질 것이다. 이렇게 한 걸로 봤을 때 이 양반은 그릇이 참 크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투정이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렇게 하고 모레노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의 이론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려니 부딪히는 똑같은 벽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비난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또 저도 이제 개인으로서의 한계가 이제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이제 난 내가 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게 블레트너의 서문을 써준 것을 보면서 내가 좀 이렇게 아량을 이렇게 좀 넓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은 하지만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를 이제 하시려는 또는 시작하는 분들이 뭔가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를 이제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가 아니라 본인이 경험했던 또는 알고 있는 사이코 드라마 덧붙여서 그렇죠. 모레노의 어떤 이론, 모레노의 개념들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통합적으로 주인공을 도울 수 있겠다는 또 생각도 다시 한번 들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4월 1일에 100주년 행사를 네. 했었거든요. 사이코 드라마 탄생 100주년이죠. 그런데 코로나지만 넘어갈 수 없어서 하게 됐는데 그때에 제가 그 발표한 그 학술 발표의 기조도 딱 그거였어요. 다 부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이미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이제 모레노가 했었던 말이고 반정신분석적으로도 할 수 있고 요 집단 분석 심리학적으로도 할 수 있고 집단 치료적으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고 정신분석적으로도 심지어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진짜로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것 가장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하지 않았다. 그거 하자, 그거까지 하자라는 그런 어떤 통합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뭔가 화두가 더 분명해진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긴 여정이시잖아요. 네. 모레노의 이런 서적, 모레노의 연구를 처음 알게 되고 지금까지 한 대략 몇 년 정도 흐르셨을까요? 2012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가? 그럼 한 10년, 12년 가까워지네요. 11년 말 12년 초니까 거의 10년 다 돼가는 거죠. 그 10년 동안 개인의 삶은 어떠셨어요? 개인의 삶은 없어졌죠. 개인의 삶은 저는 이제 워낙 근데 별로 이제 개인의 삶들이 아이는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군대 갔다 왔어요. 이제 그 정도로 다 키워놨었고 그때는 아직 청소년기였구나. 그렇게는 해도 워낙 제 생각은 그냥 얘나 나나 같이 큰다. 뭐 나도 계속 공부하고 얘도 공부하고 그냥 그랬기 때문에 별로 그때도 해주는 거 별로 없었고요. 그랬고 뭐 가정 안에서 어차피 저한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대체로 좀 지지해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가 올인할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걸 포기했었죠. 이렇게 이 길로 접어들면서 이제 끊긴 관계들도 있고 그리고 영역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없는 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 알고 막 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시간 배분도 개인적인 것들은 거의 그냥 쉬는 거 정도이고 거의 이제 눈 뜨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만 했으니까 뭐 그렇게 살아왔네요. 10년을 갑자기 돌아보니 서글퍼지네요. 네. 네, 개인의 삶을 좀 여쭤봤던 이유는 이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에 정말 푹 빠졌잖아요. 푹 빠져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했던 삶이 어땠을까 그게 궁금하고 또 이런 삶을 또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삶이죠? 이런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를 푹 경험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고 네. 이제 그분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모레노의 삶을 실현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개인 간 역할 관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의 사적인 역할 관계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빠지게 되게 좋은 조건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역할 관계들이 틀어졌다면 그러면 그걸 바로잡는 데에 거의 반반을 썼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걸 통찰을 했었죠. 내가 만약에 모레노가 이렇게라고 하는 당사자? 그럼 난 이 사람하고 애하고 여기가 당사자잖아. 그래서 항상 거기에 그런 여기 또 균형이 이루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는 아니라도 항상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그게 이제 습관이 있었고 그 만약에 거기서 뭔가가 틀어지는 일이 생기면 그걸 균형을 맞추려는 그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인식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자신의 누가 이 길을 가든 자신의 주변 당사자 관계가 어떤지를 그 역할 관계, 그 틀레 관계가 어떤지를 성찰하는 것이 저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만이 아니라 계속 그 관계는 계속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기본적으로 그것이 거기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넓은 당사자들 관계에서도 어떻게 내가 그 상황에서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역할 위주로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치료적으로 전문적으로 이 방법을 쓸 때도 바로 그 관점은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거죠. 저도 계속 그 과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짧은 시간이 안 돼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모레노의 사이코 드라마의 세계에 함께하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언제든지 어떤 자리든 모레노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불러주시면 저는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